이게 적당할까라는 생각부터 들게 합니다. 총리대독 시정연설 뒤로는 대체로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됐는데 여당 일부에선 각종 논란이 불편하고 야당의 조롱과 야유가 걱정돼도 대통령이 직접 나라 살림 계획을 밝혔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공개 표출됐습니다.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의 참석 필요성을 전달한 한동훈 대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 같은 기류에 힘을 실었습니다. 대통령께서 시정연 행사를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여당 대표의 요청마저 거부하고 끝내 시정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건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습니다. 21대 국회 내내 거부권 남발로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더니 이젠 국민을 상대로 싸우겠다고 나서는 것이냐고 따져물었습니다. 오만과 불통, 무책임만 있는 불통령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장님무사는 이제 그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고집을 꺾지 않고 오기만 부린다면 국정 붕괴가 시작될 거란 가시돋친 말도 터져나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윤 대통령 대신 시정연설에 나선 한덕수 국무총리를 연단에 부르기 전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다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크게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불참과 이에 따른 반발로 11월 예산정국이 시작부터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야당이 이번 달을 김 여사 특검의 달로 규정한 만큼 본격 예산 심사를 앞두고 어느 때보다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회 국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야권 주도로 상정하고 심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1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법사위 소위와 전체 회의에서 신속히 특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두 차례 국회에서 재의결을 거쳐 폐기된 특검법을 재추진하는 건 다수 야당의 풍부라며 정쟁이 반복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를 언급하면서 이런데도 특검을 안 하면 창피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는 또 국정감사 기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김건희 여사 모녀와 명태균 씨 등 41명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관련 검찰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리든 수사팀 인원을 보강하든 수사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에 친윤계로 분류되는 지도부 인사도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한다며 한 대표 의견에 동의하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구에 있는 전국 최대 규모 신협 이사장이 특혜 대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이사장이 책임을 상임 이사에게 덮어씌우려 했고 이를 거부하자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근우 기자입니다. 자산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전국 최대 규모 신용협동조합입니다. 10년 넘게 이곳 이사장을 맡아온 A씨가 특혜 대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인 부탁으로 법정 한도를 훌쩍 넘는 수십억 원을 대출해준 혐의입니다. 이 신협 전직 상임이사 B씨는 대출을 받아간 사람이 이사장 A씨와 가까운 탓에 누구도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회사에 방안을 지원해 있으면 컴퓨터로 100% 정도로 어떤 표현을 이력을 가해도 이사장이 관계 때문에 어느 지원자에게 숨을 죽이고 있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은 상임이사 전결 사항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는 A 이사장이 이처럼 책임을 떠넘기는 데 그치지 않고 거짓 진술까지 강요했다고 말합니다. 제가 수사하는 관계에서 본인이 진행한 대화 사건을
B 씨는 이사장의 요구를 거부하자 직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기 시작했고 최근엔 긴급 이사회를 열어 자신을 해임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이사장 A씨는 수사를 받는 건 맞지만 B씨 주장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혜 대출이 아니라 적법한 대출이었고 그마저도 자신이 결정한 게 아니란 겁니다. 또 거짓 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B씨를 해임한 건 신협중앙의 감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경찰은 이사장 A씨에 대한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재송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우리은행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비대면 가계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합니다. 우리은행은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갈아타기 상품도 포함됩니다. 이와 별도로 신용대출 우대금리도 최대 0.5%포인트 낮출 방침입니다. 우리은행 공시를 보면 우리 주거래 직장인 대출을 비롯한 각종 신용대출 상품 우대금리가 0.2에서 0.5%포인트씩 인하됩니다. 석유 수출국기구와 주요 산유국 간의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가 증산 계획을 재차 연기한 가운데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뉴욕 유가는 3%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그늘물인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장 대비 1.98달러, 2.85% 높아진 배럴당 71.47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시장에서 비교 대상인 브렌트유 1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1.98달러, 2.71% 상승한 배럴당 75.0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지난 3일 오펙 플러스가 점진적인 증산을 오는 12월 말까지 한 달 더 연기한다고 밝힌 것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절기 입동을 앞두고 초가을 같은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밤사이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도 있습니다. 정혜영 기자입니다. 찬바람이 점차 강해지고 있습니다. 북서쪽에서 차고 건조한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고 있기 때문인데 밤사이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은 5도로 어제 아침보다 11도나 곤두박질하겠고 파주와 철원 기온도 2도로 밤사이 전날 대비 10도 이상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찬바람에 체감온도는 영하권에 머물 전망입니다. 남부지방도 10도 아래에 머물러 춥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일 화요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를 보이며 춥겠고 낮에는 바람까지 불면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른 겨울 추위는 절기 입동을 앞두고 점점 강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서울 아침 기온이 수요일 4도, 절기 입동인 목요일에는 2도까지 떨어지며 추위가 절정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중부 내륙과 상간도로에서는 안개나 서리로 인해 도로 살얼음이 만들어질 수 있는 만큼 미끄럼 사고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일 화요일 밤까지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특히 기온이 낮은 1000m 이상의 높은 산지에는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최대 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예년 기온을 밑도는 이른 겨울 추위는 금요일까지 길게 이어지다 주말에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전 세계에 이목이 쏟이고 있는 미국 대선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시작됩니다.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리스와 트럼프의 최후 메시지도 극과 극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권중기 특파원입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마지막 선거운동을 북부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 집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와 피츠버그 등 5곳에서 유세를 이어가며 경합주 최다 선거인단을 보유한 펜실베니아를 반드시 잡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경합주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작해 펜실베니아와 미시간으로 이어지는 대장정 유세를 벌였습니다. 공화당 강세 지역을 지키고 해리스가 우위를 보인 경합주도 뺏어오겠다는 전략입니다. This will be our final moment, but the more exciting moment is going to be. 해리스는 새로운 미래를 강조하며 미국 미래의 낙관론을 폈고 트럼프는 민주당이 또 선거 부정을 저지를 거라며 압도적인 표결집을 호소했습니다. And we have the momentum because our campaign is tapping into the ambitions, the aspirations, and the dreams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ey're going to say we may take an extra 12 days to determine. And what do you think happens during that 12 days? What do you think happens? 트럼프가 대선 불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제대로 보이는 백악관 주변에는 2.5m짜리 철제 펜스가 쳐졌습니다. 그렇지. 여론조사는 마지막까지 훈전에 훈전을 이어갔습니다. 전날 해리스가 4승 2무 1패를 거둔 뉴욕타임스 여론조사에 이어 이번엔 트럼프가 정반대 결과를 얻은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단위 여론조사 평균치에서는 해리스가 1%포인트가량 앞서지만 트럼프의 추격세를 감안하면 무의미한 격차라는 평가입니다. 대선 결과가 접전일수록 최종 승자 발표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져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입니다. 미국에서는 선거 제도뿐 아니라 출구조사 방식도 우리와는 다릅니다. 선거가 만 하루에 걸쳐 50개 주에서 진행되는 만큼 출구조사도 한 번에 발표되는 게 아니어서 주별 상황을 계속 지켜봐야 합니다. 나여주 기자입니다. 2000년대부터 미국 대선 출구조사는 주요 언론사들로 구성된 콘소시엄이 공동으로 진행해왔습니다. 2017년 팍스와 AP통신이 탈퇴하면서 현재는 CNN, MBC, ABC와 CBS 4개사가 미국 선거 풀단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출구조사는 50개 주 전체가 아니라 경합주를 포함해 20여 개 주요주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2020년 대선 때는 모두 24개 주에서 출구조사를 했고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만 그 결과가 한꺼번에 발표되는 게 아닙니다. 지역별 신차가 있는 데다 투표 시간도 주별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부 주에서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이미 투표가 끝난 주에서는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됩니다. 동부지역 투표가 마감되는 우리 시각 6일 오전 9시를 전후해 그 결과가 차례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곳은 강남을 좌우할 수 있는 7개 경합주.